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종일 무더운데요. 오늘도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웃돌며 사람 체온 만큼 더웠는데요. 벌써 열흘 넘게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뜨거운 열기가 밤사이 식지 못해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최고 36도에서 37도 안팎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무덥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에 예상돼 무더위와 더불어 자외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 찜통더위는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21도에서 27도 선보이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36도 안팎의 기온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더위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곳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도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더위는 절정을 보이다 일요일인 모레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로 정확히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유치도시로 경주가 확정된 뒤 불과 1년 4개월 만에 행사장을 준비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행사장의 공정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행사를 뭘로 채울지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에 짓고 있는 에이펙 정상들의 만찬장. 한국적 미를 살린 목조 건축물로 성덕대왕 신종과 함께 미디어 아트, K-팝 공연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한류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공간입니다. 회의장인 화백 컨벤션 센터도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를 지향하는 에이펙 정신에 따라 첨단 LED 영상, 음향 장비 등이 설치돼 고품격 회의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인들이 경주의 모습을 전 세계에 타전할 국제 미디어 센터와 각국 정상들의 숙소 10곳과 객실 12,000실에 대한 개보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중순까지 하드웨어 격인 행사장 준비를 끝내고 한 달간 리허설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관련은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그동안 우리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우리 한국적인 문화, 또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원 이런 걸 담아내도록. 경주 전역이 공사장이나 다름없어 불편이 크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우리 경주 발전에 큰 모멘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 외교 사절에 대해서 행사장 준비와 동시에 에이펙 이후 시설들에 대한 활용 방안도 과제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활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만찬장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끝나고 난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전시 체험 공간으로 쓰고 촉박한 준비 기간으로 우려가 컸지만 총리와 여당 대표의 잇따른 현장 방문과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소통, 베테랑 건설 노동자들의 열정으로 행사장 준비는 큰 고비를 넘긴 듯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무엇을 보여줄지 K 컨텐츠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경주 시내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보문단지는 개인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보문단지는 제2동공원 주차장과 엑스포공원 동편 주차장에서 셔틀 버스를 이용하고 경주 전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에이펙 준비지원단은 각국 대표단과 경호 및 지원 인력 등 하루 최대 2만 명이 보문단지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10대 관광지로 도약할 경주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험지인 대구 경북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지역 인사를 대변인으로 전격 기용하는 등 영남 민심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영남발전 특위발족을 공식화했습니다. 영남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대비하고 하는 가칭 영남발전 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함으로 해서 전국의 발전 상황에 비춰볼 때도 매우 뒤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국정과제가 대구 경북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 영남 지역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에 대한 거대한 벽을 매번 선거 때마다 느낍니다. 진지가 필요합니다. 예산 지원과 현안 해결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우리 대구 경북에 돈이 많이 오구나, 이게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K2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이 이전도 강주 군공항이나 수원 군공항과 차별 없이 동일 조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박규환 영주봉화 영양 지역위원장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경북이 가장 모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나라의 민주주의, 또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2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번 전당대회에선 정청래 대표의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원외 인사의 대변인 발탁은 드문 사례입니다. 앞서 권오을 전 의원의 대선 캠프 합류와 이은 국가보훈부 장관 기용까지 민주당의 영남 인사 기용 전략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위 구성과 인사 발탁을 통한 민주당의 영남 공들이기가 속도를 내면서 험지 TK 민심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11억 8,100만 원을 확정하고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은 포항 비행장 인근 지역과 군 사격장인 장기 수성 산서, 칠포 해상 인근 지역에서 접수된 4,600여 건 가운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 3,800여 명에 대해 이뤄집니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 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고등학교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왕중왕전 대회가 2년 연속으로 안동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64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선수와 학부모, 대회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안동을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 낙동강변 축구장에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푸는 선수들의 표정에는 사뭇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고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하면 김동건 이렇게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고등부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이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64개 팀은 치열한 조별리그를 거쳐 절반인 32개 팀만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팀에게도 왕중왕전만큼은 쉽지 않은 무대입니다. 1, 2학년 아이들한테 이게 참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대회인 것 같더라고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등부 축구대회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대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국가대표로 성장할 인재를 발굴하는 데도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간 안동은 스포츠 불모지로 불렸지만 넓은 구장과 편리한 인프라를 내세워 2년 연속 왕중왕전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1에서 4구장이 나란히 붙어 있어서 경기 전환과 운영이 매우 용이합니다.
한 장소에서 여러 경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서 대회 운영 효율성이 높고 관람객 입장에서도 경기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대회 기간 선수와 학부모, 대회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안동에 머물게 되면서 산불로 침체됐던 지역 경기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객실이 24개인데 10실 이상도 못 채웠습니다. 휴가철에 그 손님을 못 받았는 거를 이 체육 행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산불 나고 한 장사가 한 70% 안 됐다고요. 지금은 조금 많이 장사가 좀 되고 있지요. 학생들이 와가 많이 도움이 돼요. 안동시가 이번 대회 유치에 쏟은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 하지만 경제 유발 효과는 43억 원으로 10배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이번 대회는 16일간 이어지며 고교 축구팀 왕중왕을 가릴 결승전은 오는 30일 안동 시민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덕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 여기어때와 손잡고 10월 말까지 감사 쿠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한 기부자에게 숙박 10,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숙소 예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기부자는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과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그리고 10,000원 숙박 할인을 누릴 수 있어 모두 14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청도군이 오수 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민감한 정보가 새나갔는데요. 청도군은 청도군 의회의 요구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꿔 경기도의 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정보를 미리 알고 군의원에게 항의한 업체가 실제 시공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연 기자입니다. 청도군이 추진한 신화랑 풍류마을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사업은 애초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도중 청도군 의회 김태희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계약 방식이라는 겁니다. 김 의원의 사업 방식 변경 요구 이후 특정 업체가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에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청도군의 행정 어딘가에서는 특정 업체의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예산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막 교체 공사 사업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고 경기도의 한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청도군은 이 업체가 분리막 교체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업체는 낙찰만 받았을 뿐 실제로 분리막 교체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도 분리막 교체 사업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낙찰된 업체 대표는 대구 MBC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회사는 분리막 교체 작업을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낙찰된 뒤에는 분리막 제조업체를 통해 청도에 있는 시공업체에게 과업을 발주하라고 했다면서 분리막 교체 작업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시공업체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막 제조업체도 자신의 특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시식권자인 청도의 한 업체가 교체 작업을 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저희는 통상 시식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건과 지역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통상 시식권을 준 업체에게 납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도에 본사를 둔 이 시공업체는 공교롭게도 이 사업의 내막을 미리 알고 자신에게 사업권을 안 준다며 군의원에게 항의한 바로 그 업체입니다. 실제 낙찰받은 업체 대신 다른 업체가 사업 수행을 마무리했다면 계약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가 규정하는 일반 입찰 원칙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계약 상대방을 선정함으로써 공공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보훈 사안에서는 공개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입찰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청도군은 이번 사업은
분리막 교체 공사가 아닌 단순 제품 구매 사업이라며 다른 업체가 시공을 맡아도 계약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의 문구에서도 사업 이름이 구입과 교체라고 적혀 있듯이 청도군의 단순 구매 사업이라는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시공 의혹을 받는 해당 업체는 시공 여부에 대해 취재진에게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도군과 계약한 경기도의 업체로부터 얼마를 받고 시공했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서도 결국 군의원에게 항의한 업체가 관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지난 20일 포항을 방문해 한러 간 지방 정부 교류 재개와 북극 항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노비에프 게오르기 대사는 포항 영일 신항만을 방문해 터미널 항만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포항은 해운 물류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이 높아 교류 확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는 11월 개최할 북극 항로 포럼에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 간 관계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 기자재 업체인 융진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융진을 나눔 명문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 증패와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포항에 본사를 둔 융진은 1994년 창업 이래 조선 해양 플랜트용 형강 가공에 주력해온 기업으로 지난 4월에는 영덕 산불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지멘스헬 시니어스와 210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지멘스헬 시니어스는 오는 2026년부터 포항 테크노파크 내 9,800제곱미터 부지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 능력이 연 50만 대에서 최대 100만 대까지 늘어나고 일자리 400개가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처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경북에서는 온열 질환자 363명, 사망자 4명이 발생해 865명인 경기도 다음으로 온열 질환자가 많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웃돌며 사람 체온 만큼 더웠는데요. 벌써 열흘 넘게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뜨거운 열기가 밤사이 식지 못해 오늘도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36도에서 37도 안팎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무덥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에 예상돼 자외선과 더불어 무더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 찜통더위는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21도에서 27도 선 보이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36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더위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곳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모레도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5도, 구미는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6도, 구미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도, 상주는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35도, 상주는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6도로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36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일요일 소나기 소식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린 뒤에는 폭염이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